좋은 아침입니다. 잘 잤고요. 오늘은 이제 아누라다푸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아누라다푸라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수도 이런 평가를 듣는 곳이에요. 이 스리랑카의 2000년 불교왕국 역사가 시작된 곳이 아누라다푸라거든요. 그래서 고대 왕조의 수도이기도 했고,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도시 전체가 지정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대단한 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런 유적들, 아주 간략하게는 이제 너무 유명한 왕이죠. 아쇼카 왕의 아들인 아쇼카 왕이 자신의 아들인 마인다스님을 이 스리랑카로 보내서 불교를 전파했거든요. 그 처음으로 마인다스님이 도착해서 이제 불법을 설포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아누라다푸라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인도에서 넘어왔다면 서해안 어딘가가 첫발을 디딘 어딘가여야 하는데, 그 아누라다푸라는 굉장히 내륙이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전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4명의 비구니와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첫 발을 내딛었고, 그 첫 발을 내딛은 흔적이 아누라다푸라에 있다고 해요. 그런 거는 어쨌든 어떤 종교나 과거의 신화적인 내용들은 약간 조미료가 가미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버스는 6-7시간이 걸리는데 기차는 4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어제 기차는 안표 따까리든 뭐가 됐든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을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구한 게 아니라서 추가 비용을 좀 많이 주고 티켓을 구했는데, 일단 콜롬보에서 아누라다푸라 가는 티켓을 구하는 게 좀 쉽지 않고, 또 첫 이제 내륙 이동이다 보니까 버스가 사실 좀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기차를 좀 비싼 돈을 주고라도 구입해서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로컬 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아침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계속 아침 날씨가 좋고, 오후가 되면 그늘이 구름이 많이 끼고 하는데,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는 11시 50분 기차인데, 기차표를 구해준 에이전시가 10시 반에 기차표를 갖다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기차표 받고 짐을 정리해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주변을 다니면서 식사를 좀 하고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발리를 아주 좋아하는데, 발리의 바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발리의 바람과 발리의 햇살, 그리고 발리의 그 어떤 것들은 다른 곳과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다녀본 곳들이 한정적이니까 그 안에서의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강렬하고 색채가 뚜렷하고 이런 바람과 햇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스리랑카가 비슷해요. 제프리바와라는 건축가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스리랑카의 자연이라는 걸, 물론 아주 전혀 자연이라는 게 미미한 이 콜롬보, 수도인 콜롬보 시내에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그림자가 짙고 깊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강렬한 느낌이 커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위도에 따라 태양의 고도와 각도가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해 느껴지는 그림자의 깊이,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렬해요. 바람도 강렬하고 햇살도 강렬하고, 그래서 모든 사물이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랄까. 비록 스모크가 심한 콜롬보 시내에서 하는 얘기라 좀 웃기기는 한데, 아마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이 스리랑카의 자연은 과연 얼마만큼일지 벌써부터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합니다. 하필 오늘 콜롬보를 떠나는데, 콜롬보에서 오늘 되게 성대한 불교 행사가 있다고 꼭 가보라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우 시끄러! 아쉽지만 또 기회가 있겠죠. 알았으면 일정을 바꿨을 텐데 이미 기차표를 구해 놓은 거라서. 전반적으로 하얀색 건물이 많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스리랑카는 매연 저감 대책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마어마한 버스들이 다 디젤 버스고 어마어마한 매연을 내뿜습니다. 근데 건물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 지어 놓으면 이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제 제프리 바와의 주택인 바와하우스를 갔었거든요. 근데 온통 제프리 바와의 건물이 뭐 하얀색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건물의 바닥과 벽 천장까지 단일 흰색 페인트를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유지 관리하나 했더니 그 담당하는 그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3개월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새로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도 이렇게 하얀 건물이 많으면 이 매연을 닦아내기 위해 뭔가 애를 써야 될 텐데 생각보다 건물들의 유지 관리가 잘 돼 있어요. 페인트 가격이 싼가? 그러고 보면, 생각해보면 뭔가 그 정신없고 뭔가 분주하고 뭐 약간 이렇게 정신사나운 건 북인도에서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남인도 여행할 때는 사실 그렇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수선스럽다거나 뭔가 이렇게 너무 귀찮게 한다거나 이런 걸 거의 남인도에서 못 느꼈던 느낌이에요. 물론 스리랑카와 인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북인도가 관광의 중심이다 보니 사람들이 관광객을 대하는 게 상당히 상업적이고 가끔은 좀 뭐 에티켓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느낀 스리랑카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냥 뭐 여느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친절하고 아직은 그렇게 관광객이 뭐 관광 대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관광객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행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밥을 먹으러 왔고요. 스리랑카의 보편적인 식당들이 이렇게 약간 푸드코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음료는 음료대로, 디저트는 디저트, 뭐 패스트푸드는 패스트푸드대로 이렇게 제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주문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주문을 하면 정리해주고 받아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나름 떡 벌어지는 한 상을 차렸습니다. 치킨 커리하고 밥 대신에 로띠를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감자볶음인데 그냥 우리나라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먹던 감자볶음 딱 그 느낌입니다. 고춧가루도 넣고 해서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가 빠지면 섭섭하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북인도나 남인도에서는 이 로띠보다 짜파티나 나안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 로띠가 훨씬 많이들 먹더라고요. 결국에 뭐 똑같은 건데 얘는 여러 겹, 조금 손이 더 많이 가겠죠. 여러 겹 이렇게 해서 그냥 호떡처럼 그 기름에 살짝 구워내는 방식이라서 훨씬 뭐 쫄깃쫄깃하고 맛있기는 해요. 이걸 이렇게 찢어서 카레를 끼얹어 밥 대신 먹습니다. 물론 여기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본인 다 찢으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숟가락과 포크를 이용해서 찢으려니까 예쁘게 안 찢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 국물을 떠서 이렇게 뿌려서 커리에 적셔 먹습니다. 커리야 뭐 당연히 맛있을 거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식은 스리랑카 음식답게 굉장히 스파이시하고요. 근데 저는 되게 맛있습니다. 카레의 맛도 진짜 진하고 이렇게 커리를 뿌리고 로띠를 잘게 찍고 같이 들어있던 치킨까지 찢어서 같이 먹는데 그냥 여기는 오히려 막 우리가 흔히 그 매운 카레 하면 일본 카레 생각하잖아요. 그 일본 카레하고는 비슷한데 풍미가 훨씬 깊고 이 커리의 맛이 훨씬 깊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감자볶음은 그냥 진짜 그 집에서 엄마들이 옛날에 도시락 반찬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고춧가루를 넣고 좀 매콤하게 간장 넣고 볶은 거 100% 똑같아요. 물론 아주 약하게 커리 가루를 넣긴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약하게 넣은 커리 가루는 그냥 후추 좀 많이 넣은 맛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와,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맛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기차표를 받았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구해준다고 하더니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세컨 클래스라고 티켓을 가져왔는데 사실 어디에도 세컨 클래스란 말이 없어서 잘 못 믿겠습니다. 더군다나 시트 넘버도 뭔가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자기 말라는 이상한 문자와 숫자 합쳐진 게 좌석을 의미하는 거라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티켓 요금은 1,700 루피인데 원래 퍼스트 클래스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6,000 루피를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보면 한 4,000 루피쯤 되는 것 같아요, 퍼스트 클래스가. 근데 1,700이면 세컨 클래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서드 클래스는 훨씬 저렴했었거든요. 아마 700, 800 이 정도였던 거 보면 맞겠죠 뭐. 일단은 가보고 시트에 앉아서 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시트에 못 앉으면 운명이고 팔자련이 하고 가야죠 뭐. 그냥 한번 스리랑카 사람의 신뢰도를 믿어보고 일단은 아누라다푸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스리랑카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SCR이라는 표기가 세컨 클래스 레일의 약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2등석이 맞고 SCR3가 세컨 클래스의 좌석 넘버 3번이랍니다. 아, 맨날 속고만 살았더니 역시나. 아무튼 에어컨은 비록 없지만 뭐 그래도 앉아갈 수 있다는 게 어딘지. 그리고 제가 올 때 보니까 창문을 열고 달려서 기차만 있으면 시원하더라고요. 기차 안에서는. 첫날 왔었던 콜롬보 포트역에 다시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바로 앞에 승강장에서 간다고 하네요. 그러나 항상 그렇듯 몇 번 다시 확인해서 물어봐야겠죠. 근데 여긴 용무원 같은 사람들이 안 보이네. Hello. Where is the platform to Anuradhapura? 어제 숙소에서 같이 지냈던 국적불명의 커플도 오늘 아누라다푸라 기차 타고 간다고 했는데 아마 직접 가서 티켓을 구하겠다고, 아마 서드 클래스로 구하겠다는 얘기겠죠. 오게 되면 만날 줄 알았더니 안 보이네요. 숙소에 침대를 2개를 구해놓고서는 하나는 비워놓고 둘이 한 침대에서 같이 자던데 뭐 그랬습니다. 부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좁게 왜 같이 자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넓게 자지. 뭐 부러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낡은 것과 더러운 것은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스리랑카에서 만난 이런 시설들은 굉장히 낡았지만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인도 같은 경우만 해도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쓰다 보니까 쓰레기도 막 버리고 자기네 집은 되게 깨끗이 가꾸면서 이런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좀 막대하고 막다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굉장히 청결하고 클린합니다. 그냥 뭐 물론 뭐 우리의 기준치와는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럽히거나 함부로 쓰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도 그냥 낡은 느낌이지 그렇게 더러운 느낌은 아니라서 인도 기차역은 진짜 머물기 싫은데 여기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110년이) 훨씬 넘은 아주 한 115년쯤 됐다고 하던데 아주 스리랑카 내에선 상징적인 역입니다. 그래서 저런 철 구조물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얼마나 개보수를 해서 현재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메인 스트럭처는 아마 꽤 오래됐을 거예요. 철 구조물에 아마 그 방청 페인트 정도만 계속 칠해가면서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을 거고요. 역의 플랫폼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한 6개, 8개 정도 돼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서 뭐 대부분 스리랑카의 많은 곳들을 연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 이 스리랑카의 인구 대비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기차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느낌이 되게 정겹고 좋아요. 오랜 느낌이 물씬 나고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2등석에) 비예약 좌석하고 (3등석은) 그 좌석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소에서 같이 머물렀던 룸메이트 커플은 물어보니까 저에서 만났거든요. 오스트리아에서 왔다고 해요. 자기네는 그냥 오늘 아침에 3등 칸 구에서 여자친구가 피곤해 하는데 좌석을 못 구해서 안타깝다고 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아마 여기 2등석과 3등석은 서로 못 움직일 거예요. 2등석이라면 번갈아 앉기도 하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재밌어요. 오스트리아 친구들은 항상 소개할 때 I'm from Austria, not Australia 라고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No kangaroo라고 항상 얘기하고 재밌습니다. 우리도 뭐 항상 얘기하죠. 이 친구들이 Where are you from 에서 코리아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North or South 물어보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친구들도 자기네들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무려 기차가 정시에 들어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물론 저야 1시간 먼저 오긴 했지만 스리랑카는 과연 인도와 다를 것인가. 인도는 물론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본으로 딜레이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인도처럼 그 노선들의 길이가 길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딜레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스리랑카 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기차역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무려 정시에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탔던 전철이랑은 수도권 전철이랑은 좀 다르네요. 제대로 기차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퍼스트 클래스겠죠. 이제 세컨드 클래스? 사실은 이 칸은 다 좌석이 있는 거라 굳이 전쟁처럼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달려서 타서 저도 쫄아가지고 아무데나 앉았는데 사실 여긴 다 리저베이션 시트인데 아무튼 뭐 자리를 잘 잡고 앉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맨 뒷좌석에 앉았네요. 뭐 에어컨만 없다 뿐이지 괜찮습니다. 선풍기 틀어줄 테고 창문 열어갈 테고 아무튼 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석도 넓고 다행입니다. 사람들이 뭐 타자마자 겁나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칸으로 뛰어타던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지정석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빨리 서둘러 타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결국에 이 열차 칸으로 막 뛰어들었던 사람들 저 승무원 아저씨가 신경질 좀 타다 쫓았습니다. 도대체 왜 뛰어서 탄 거야? 다 쫓겨날 거. 뭐 여기 저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사람들 중에도 기차 처음 타는 사람 많겠죠 뭐. 아무튼 되게 재밌습니다. 창문이 모기장 하나 없이 머리 내밀고 싶게 아주 넓게 열립니다. 전혀 덥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달리다가 뭐라도 뛰어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이 핸드폰 잘못 갖고 놀다 차창 밖으로 놓칠 것 같습니다. 좀 비싼 돈을 주고 웃돈을 얹어서 표를 구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차는 뒤로 출발하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 예약 좌석들은 이 승무원들이 칼같이 지키네요. 물론 저도 이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뭐라 하기 전에 여기 승무원들이 다니면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누라다푸라에 가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셨죠? How can you speak Korean? 잘하시네요.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It's good. 한국 가보셨었어요? 한국 갔었어요? You have been visit Korea? How can you speak English? How can you speak Korean? Oh, it's good.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세요. 오, 한국인 능력자네요. 스리랑카 한국말 하는 분들 꽤 있다고 하던데. 와, it's good. 선풍기가 저쪽은 뺑글뺑글 도는데 이쪽은 안 돌아서 제자리엔 바람이 안 옵니다. 기차가 속도를 좀 내서 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덥네요. 기차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림처럼 지나가는 차창밖의 풍경도 뭔가 버스하고는 다르죠. 이게 아마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바깥에 보여지는 풍경들이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버스는 뭔가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액티브하고. 근데 기차는 느긋하게 같은 속도로 쭉 풍경들이 마치 창문 밖에 어떤 그림들을 쭉 늘어놓듯이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기차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열차에는 따로 식상칸이 없다고 하네요. 로띠 같은 거 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호떡인데 호떡 사이에 꿀이 아니라 매콤한 야채하고 뭐 양파하고 이렇게 볶아놓은 야채들이 들어있어서 야채 호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먹을만합니다. 100루피예요. 400원. 개인적으로는 한국 음식이 워낙 매워서 제가 또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된장찌개도 청양고추 팍팍 썰어놓고 아주 칼칼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그 인도 여행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여행할 때도 그렇고 이거 되게 맵다라고 얘기하는 음식들 한 번도 맵다라는 느낌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정말 이 매운 걸 좋아하는 레벨이 한국 수준입니다. 와, 얘도 굉장히 매워요. 안에 고추를 다져 넣어서 와, 진짜 이거 한국식 매운맛입니다. 고추에 의해 화끈하게 매운.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스리랑카 사람들이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음식들이 매운 거 못 먹는 분들은 스리랑카 여행이 힘들 정도로 매운 게 많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문 열린 옆에 통로 쪽에 서 있으니까 시원하게 하네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20분만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거의 정시에 아누라다푸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스리랑카 기차가 생각보다 시간을 잘 지키네요. 아까 콜롬보역에서 만났던 커플이랑 같이 숙소 쪽으로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커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앞에서 기다려 볼까봐요. Counter Sanctuary. We wish you all a very happy, comfortable and safe journey. Thank you. 아누라다푸라역입니다. What's your name, sir? 진. 진. G. 야. Yeah, I am Lal. 아마 여기 툭툭 기사들은 손님을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태워다 주는 것보다 가는 동안 이야기를 잘해서 여기 툭툭 투어를 아마 유도하려고 할 거예요. 사실은 가능하다면 스쿠터를 빌려서 돌고 싶은데 여기 날도 덥고 유적들도 산재에 있어서, 근데 인터넷에 보면 스쿠터 업체가 있긴 한데 스쿠터 렌탈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봐서 걸을 수 있으면 걷고 힘들면 아마 툭툭을 그 친구들과 쉐어하던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차역과 숙소에서 만났던 오스트리아 친구가 아론하고 미셸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기네도 제가 요 아누라다푸라 다음에 트링코말리 가려고 하는데 자기네들도 트링코말리 가고 싶었다고,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일단 왓츠앱 연락처 등록해놔서 가서 그 친구들 얘기는 뭐 여기 투어도 같이 쉐어해서 비용을 좀 저렴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야 좋죠 뭐. 그래서 이따가 숙소 가서 짐 좀 풀고 저녁 먹으러 나와서 한번 왓츠앱으로 그들의 스케줄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에 왔습니다. This is our dormitory. Can I choose? Another option. Yeah. You book by this room Yeah. and you will stay the 2 nights Yeah. in this room. Private room.
Yeah, but not same price. This Yeah, I one know. 1,500. Yeah, This one 1,300. just 200. 200. Yeah. Yeah, is it AC? No, not AC. Same? No AC. Only no AC. Yeah, only fan and the bathroom. One night, 1,500. 500. 할인 사서 7,000. Okay, I want it. Yeah. Wait. Okay. Yeah. Good. Yeah. Because we stay the 2 nights. Yeah. Tonight, 3,000. Tonight is 3,000. Yeah. Okay, it's good. Okay, it's good. 일단 이 스리랑카는 에어컨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에어컨이 잘 없어요. 그래도 아고다에는 에어컨이 있다고 얘기해서 기대했는데 일단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도 선풍기가 있으니까 모기장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4개 침대에 있는 도미토리를 예약했는데 거기는 1박에 한 1,300, 그래서 5,000 몇백 원 정도 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그냥 800원만 더 내면 그냥 개인실을 주겠다고 해서 뭐 그러자고 했어요. 어차피 개인실 좋죠. 뭐 어차피 똑같이 에어컨은 없고 잘 됐습니다. 젠장 동네에 개는 많고요. 왠지 이 길을 돌아다니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아마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동네고, 비 온다. 아, 큰일 났다. 아무 식당이라도 일단 들어가야겠어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숙소에서 나올 때 꾸릉꾸릉 하더니 갑자기 쏟아지네요. 이게 소나기인지 계속 오는 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스리랑카 날씨도 변덕이 죽을 듯 하네요. 은근히 스리랑카에서 볶음밥 먹기가 힘들었는데 여기 왔더니 볶음밥 전문점입니다. 오로지 메뉴는 볶음밥 한 가지만 된다고 하고 파리들이 좀 공격을 하긴 하는데 오늘 빨리 먹어야겠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바람도 불고 시원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세상이 온통 빨개졌어요.